이번 시간은 간과 관련된 혈액 검사 가운데 글로불린, 알부민, 총 빌리루빈 등 7가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불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불린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2.7에서 3.3IU입니다. 다음은 글로불린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불린은 면역에 관계된 중요한 단백질로 총 단백질에서 알부민을 뺀 수치를 말합니다. 기준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글로불린 혈액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불린은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에 중요한 물질로 항체 역할을 하는 모든 단백질을 뜻합니다. 총 단백질에서 알부민을 빼면 글로불린의 대략적인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불린은 마이크로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등 수백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가운데 면역글로불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면역글로불린은 면역세포가 침입자와 싸우기 위해 만드는 혈중 단백질로 면역글로불린 A, 면역글로불린 G, 면역글로불린 D, 면역글로불린 M 등이 존재하며 단백질의 종류별 양과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종양을 판정합니다. 여러 종류의 면역글로불린 중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단클론 면역글로불린은 다발성 골수종의 표지자로 혈청과 소변에서 확인하며 진단 시 단클론 면역글로불린의 농도는 질병의 예후와 관련이 있고 치료 반응 및 재발을 확인하는 데 이용됩니다. 글로불린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글로불린 수치 감소는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와 선천적으로 글로불린을 잘 못 만드는 병이 있을 경우입니다. 글로불린 증가는 간 기능 이상으로 알부민이 늘 기준치보다 적게 생성할 경우, 상대적으로 글로불린이 증가하거나 글로불린을 주로 만드는 림프구가 백혈병처럼 증식하면 글로불린 수치가 비례하여 증가될 수도 있어 중요합니다. 글로불린은 면역에 관계된 중요한 단백질로 증가나 감소 시 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 알부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3.5에서 5.5g이며 투석 환자의 경우는 4.0g 이상입니다. 알부민의 개요입니다. 알부민은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충분치 않으면 수치가 감소하는데 수치의 감소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4.0g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알부민은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의 강력한 예측인자입니다. 이번에는 알부민 혈액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은 생체의 중요한 물질인 비타민, 호르몬, 약물 등을 운반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특히 몸의 삼투압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각 세포의 영양 보급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로 영양 상태를 나타내고 혈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만약 알부민이 낮으면 일단 간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부민은 환자의 단백질 저장에 대한 좋은 지표이며 혈관의 체액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부민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간 이상이나 신장 이상, 그리고 영양결핍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간이 알부민을 버려서 복부나 흉부에 물이 차 단백질을 배출한 경우입니다. 알부민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탈수 및 영양과다인 경우입니다. 알부민 수치가 기준치보다 증가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고 단지 낮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알부민은 삼투지를 유지하여 부종을 조절하고 호르몬 합성 및 면역 기능 등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부민은 투석 환자의 영양 상태 지표로 중요하고 염증 지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부민의 감소는 감염이나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한 사망 위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알부민은 영양실조, 간부전, 감염증이나 만성소모성 질환 같은 이화항진과 관련이 있으며 단백소실 질환인 신증후군과 단백소실 장염, 그리고 수분 과다 시 감소됩니다. 특히 혈액이 농축되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알부민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알부민이 낮을 때는 혈관에서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하여 부종이 발생합니다. 저알부민혈증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피로, 그리고 근육 소모와 저혈압 등이 있습니다. 알부민 수치 변화는 먹는 음식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투석 환자가 유독증을 가지고 있으면 식욕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영양 상태 저하가 일어나고 결국 알부민 수치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알부민 수치가 3.5g보다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질병에 따른 입원과 사망률을 증가시켜 환자의 상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 환자의 영양 상태는 환자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알부민혈증을 통해서 투석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일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크레아티닌과 BMI 지수도 포함됩니다. 알부민은 최소 3.7g 이상 유지해야만 합니다. 특히 저알부민혈증인 3.5g에서는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지 저알부민혈증이 반드시 영양결핍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환자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에도 불구하고 저알부민혈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염증 반응에 따른 알부민 합성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알부민과 CRP와의 관계입니다. C 반응성 단백질은 조직의 감염, 염증, 조직 손상 등에 의하여 생성되는데 투석 환자는 CRP의 상승과 알부민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두 인자의 결합은 혈관의 염증과 심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정상인의 CRP는 0에서 5mg 정도 존재하고 이 수치는 감염이나 외상 시에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대략 100배 이상 증가합니다. CRP의 측정은 혈청 알부민 수치 저하의 예측 인자입니다. 또한 에포틴 알파의 내성 평가, 잠재적 감염, 만성염증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CRP는 감염, 염증, 외상 등의 조기 지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총 빌리루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0.2에서 1.3mg이고 투석 환자는 0.2에서 1.2mg입니다. 다음은 총 빌리루빈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빌리루빈은 간 기능이 저하되어 빌리루빈이 해독되지 못하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또한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고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 황달 증상이 생깁니다. 다음은 총 빌리루빈 혈액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달을 보는 수치로 빌리루빈이 높으면 간질환이 있거나 황달이 있다고 봅니다. 빌리루빈이 70% 정도는 적혈구가 부서져서 나오고 나머지는 적혈구와 다른 곳에서 생성됩니다. 빌리루빈은 간접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으로 나누는데 간접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비장이나 골수 등에서 부서져 피 속으로 나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로 알부민과 결합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같은 헤모단백이 이화된 것으로 본래는 담낭을 경유한 후 담즙에 섞여 십이지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간경변으로 간장의 처리 능력이 저하되거나 폐색성 황달로 담즙이 역류하면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넘쳐나와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 온몸의 피부가 노랗게 됩니다. 간이 해독 능력이 부족하거나 담관이 막혔다면 해독되지 않은 빌리루빈은 순환 과정에서 증가합니다. 만약에 빌리루빈이 1mg을 넘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아플라톡신의 독성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내는 발암성 독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곡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단지 오트밀, 옥수수코는 제외입니다. 또한 곰팡이가 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총 빌리루빈은 직접, 간접 빌리루빈을 합친 수치로 총 빌리루빈이 높다는 것은 간접, 직접 빌리루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빌리루빈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빌리루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 간접, 직접 빌리루빈 중 어떤 것이 상승했는지 확인하고 적혈구가 많이 깨지고 있는지, 간에서 분비를 못 시키는지, 담즙이 빠지는 길이 막혔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소변, 혈액, 초음파, 복부 CT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AF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FP의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20나노그램 이하입니다. 다음은 AFP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FP는 간세포가 암화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강단백질로 정상인에게는 없고 원발성 간암 환자의 90% 이상에 함유되어 간암의 표지자로 이용됩니다. 다음은 AFP 혈액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FP는 암의 진행과 더불어 검사치가 상승하고 치료하면 수치가 저하하며 재발이나 전이에 의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원발성 간암, 간염, 간경변, 고환 종양일 때 현저한 수치 상승을 나타냅니다. AFP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AFP는 난황난과 태아의 간에서 만들어지며 출생 후 급격히 줄어 생후 6에서 12개월이면 거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혈청 AFP 농도가 현저히 증가하면 간세포암, 생식기 종양, 난소나 고환의 폐하 세포 종양, 위장관암, 담관세포종 등을 의심할 수 있고 간경병증, 급성간염, 선천성 당도 폐쇄증의 질환에서도 농도가 증가합니다. 정상 혈중 AFP 농도는 20나노그램 이하인데 평상시 간질환이 없던 사람이 400나노그램을 넘으면 간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암의 고위험군인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에서는 AFP가 200나노그램 이상이면 간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간세포암의 40%, 간세포암 중의 25% 정도는 AFP가 정상이고 암 이외에 간염의 악화, 간세포 재생 등에 의하여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어서 단독 검사로는 간암의 조기 발견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는 AFP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통하여 암 진단의 민감도를 93%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AFP는 암 진단 외에도 치료 결과를 살피는 데도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 등을 통해 암이 완전히 제거되면 AFP 농도는 정상 범주로 떨어지며 재발 시 AFP 농도는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5번째, B형 간염을 알아보는 검사인 HBsAg, 즉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의 정상 수치는 네거티브로 판독합니다. 다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간염 항원의 생성 여부로 B형 간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혈액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면역 반응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은 간염 항원을 뜻하는 것으로 음성은 B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아 정상이란 결과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즉 항원이 양성이면 HB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뜻으로 이때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등의 간 기능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음성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과거 바이러스 감염 경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면역 항체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감염 시 증상은 쉽게 피로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 구토, 근육통, 미열,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심할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 성적인 접촉, 수혈,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6번째, B형 간염 항체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인 HBsA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의 정상 수치는 포지티브로 판독합니다. 다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는 간염 항체를 뜻하는 것으로 포지티브는 B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뜻으로서, 즉 B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거티브는 면역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가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것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C형 간염 진단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인 HCV-A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정상 수치는 네거티브로 판독합니다. 다음은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면역 반응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에서 HCV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으로 음성은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 성적인 접촉,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및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를 느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 근육통, 미열, 소변 색깔이 진해짐, 황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 관련 혈액 검사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